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의 동남부의 항만이 47년 만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의 계란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품귀 현상에 맥도날드와 같은 메뉴에서의 계란이 들어있는 메뉴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쿄를 여행을 하실 계획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일본에서 바뀌고 있는 정책 함께 짚어봅니다. 한국은 집집마다 금년에 아무래도 김장을 포기해야 할 듯 합니다. 깻잎값과 배추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회를 근무하고 수억 원을 제시하고 있는 응급실의 의사, 그래도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작품 전시회의 낙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에 대한 후기 함께합니다. 베트남의 고속도로 만들어준 2개의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도 못하고 소송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 그런데 탑승을 하자마자 이륙 직전에 내려달라고 하는 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2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어제 쉬고 또 내일도 쉽니다. 10월달이 가장 많은 휴일을 가지고 있는 가을의 10월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이번 주 한 주간도 가을 하늘 아래 경제적으로도 왕성하실 수 있고 건강도 나는 건강했노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동남부 항만이 47년 만에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큰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아마 물가도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동남부 지역의 항만 노동조합이 1일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항만 노조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 일명 ILA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날부터 동부와 멕시코만 일대의 36개 항만에서 소속 노조원 2만 5천여 명이 파업에 나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노조원은 항만의 자동화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IRA 소속의 이 버틀러 회장은 해운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높은 운임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며 우리는 그들이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IRA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1977년 이후에 47년 만이라고 합니다. 파업으로 초래된 경제적인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USMX는 파업에 따라서 볼티모어와 보스턴, 휴스턴, 알라바마, 뉴욕, 버지니아, 델라웨어, 플로리다 등 14개 항구 운영이 중단이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JP 모건은 이번 파업으로서 미국 경제가 하루에 무려 38억에서 45억 달러, 한화로 따진다 그러면 5조에서 6조 원의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항만 파업이 식량부터 자동차까지 상품의 흐름을 중단시키면 운임이 오르고 물가 상승률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 파업 예정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기업은 발빠르게 일단 재고를 쌓아두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데이터 제공업체 데이터의 세네타라는 곳에서 따르면 기업들이 파업 전에 상품을 받으려고 경쟁을 하면서 북유럽부터 미국 동부 해안까지 컨테이너, 즉 40피트짜리를 기준으로 운송하는 비용이 2,376달러로서 지난 8월 말보다 29%나 뛰었다고 합니다. 동남부 항구에서는 주로 구리, 면화, 주석, 목재 등 원자재와 제조업에 사용되는 금속, 기본적인 금속을 유통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게 자동차이기도 하죠. 자, 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계 달걀 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품귀 현상 때문에 맥도날드나 이런 프랜차이저의 얼리 버드라고 해서 이 블랙퍼스트 식사에 계란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메뉴들이 일부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 계란 가격이 무려 60% 가까이 치솟으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저에서도 계란이 들어가는 메뉴를 단종시키는 등 조치가 잇따르고 있고요. 29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그것에 따르면 세계 평균 계란 가격이 2019년 대비 6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기준으로서 미국에서 유통되는 계란 12구 더즌이죠. 기준 소비자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28.1%나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데이터 샘블리는 현재 미국의 소비자들이 사먹고 있는 계란의 가격은 2019년과 비교해서 83%나 급등한 가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창고 매장인 커스트코에서는 일찌감치 계란이 동이 났으며 샌드위치나 오믈렛 등 계란이 들어간 메뉴를 파는 식당에서는 메뉴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맥도날드도 호주 일부 매장에서 계란이 들어가고 있는 아침 메뉴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계란 가격이 뛰는 주요 원인 뭘까요? 먼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꼽힌다고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미국에서 2022년 조류 인플루엔자로서 닭 4천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또 다른 조류 인플루엔자로서 인해 지난해에는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300만 마리의 상업용 닭이 살처분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7월 미국의 양계 농가들의 달걀 출하량은 전년 대비 2.6%가 줄었고요. 외신은 소비자들이 비교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단백질원이라는 이유로서 계란을 더 찾게 된 점도 가격 상승의 요인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 가격이 급등한 것도 계란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고 짚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본 지가 좀 오래돼서 닭값도 올랐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댓글 함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도쿄를 여행하실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정책이 새로 바뀌는데요. 이거 모르셨다가 아주 큰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알아야 할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고 있는 일본의 도쿄의 시부야역 주변에서 1일부터 야간에 길거리 음주가 금지됩니다. NHK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시부야구는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한 야간 노상 음주 금지에 대한 조례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는 시부야역 주변의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연중 음주를 금지합니다. 시부야구는 그동안에 할로윈 등 일정 기간만 길거리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노상 음주를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지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한 겁니다. 시부야구는 단순히 노상 음주를 하지 말도록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조례 시행에 따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다만 벌칙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요. NHK는 일본의 도시 지역에서 야간에 노상 음주를 연중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아마도 시부야구가 처음일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술 찾지 마시고요. 6시 이후에 아주 강해지고 있는 이 시행 조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일본 여행을 도쿄로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꼭 공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한국은 금년에 집집마다 금년 김장을 겨울 김장을 포기해야 할 듯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깻잎 한 장에 100원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깻잎 한 장, 별거 아닌 깻잎 한 장, 이게 100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맛있는 깻잎 한 장 100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죠. 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써 배추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 가격의 상승으로 김치를 담그는 대신에 포장 김치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온라인몰에서 김치 품절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되시죠? 커스트코, 트레이더 뭐 이런 데 가시면 김치 코너에 김치 포기 김치하고 맛김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김치가 생각이 나면 겉절이라 그래서 고춧가루가 집에 있으니까 배추 한 포기 사다가 대충 이렇게 버무려서 먹어도 맛깔스럽게 입맛을 돋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몇 달 전까지 했었죠. 그런데 지금 배추 한 통에 뭐 2만 원, 물론 2만 원까지는 정확히 가지는 않습니다. 뭐 만 몇천 원 가는데 뭐 세 포기에 2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거는 뭐 배추가 굉장히 작죠. 그런데 김치 못 담그죠. 왜? 야채 가격들이 너무 올라서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에 고춧가루만 달랑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면 맛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김치를 공장에서 나온 제품, 대기업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김치 코너에 가면 맛김치, 포기김치 구하기가 힘듭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2%까지 떨어졌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뛰자 정부는 배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소매 가격을 포기당 9,662원으로서 전년 6,193원보다 약 56%, 평년 대비 34% 올랐다고 합니다. 올여름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한 포기에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이던 배추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통상 10일 전후인 여름 폭염 일수가 올해 33일에 이르면서 배추 생육이 지연된 영향이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이에 온라인 몰에서는 포장 김치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치솟은 배추값, 소비자들은 직접 김치를 담그는 대신에 포장 김치를 선택한 이유 때문입니다. 김치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밥을 먹는 사람인데요.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기고 까다롭게 생겼습니다만 별로 음식에 대해서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뭐 그렇게 선호한다 해서 김치 없으면 나 죽겠어는 아닌데 김치 굉장히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중요하죠. 그리고 김치가 또 입맛을 돋구고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을 하지도 않으니까 밥상 위에 김치가 없으면 반찬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죠. 한 달에 10회, 30일 중에서 10회입니다. 이 10회란 단어는 시간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날짜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10회. 근무를 해달라. 그리고 1억에서 3, 4억까지 제시를 해도 오지 않는 응급실의 의사들이라는 소식입니다. 심각하죠. 응급실 가기가 겁납니다. 뺑뺑이 도는 건 요새 아주 비일비재한 일인데 전국적으로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이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인력 충원에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의 A 상급 종합병원은 공고를 내고 지난달 5일서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응급의학과 촉탁의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6세 이상의 환자를 맡은 성인 응급실과 소아 응급실 모두 의사 채용에 나섰는데 월 1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4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포괄 임금제가 적용이 돼서 야간, 시간 외에 휴일 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데요. 채용된 촉탁의는 휴게 시간을 1시간을 포함해서 하루에 12시간 당직 체계에 맞춰서 근무를 하며 휴가비와 가족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별도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의 응급실은 의정 갈등 이후에 일부 전문의가 사직을 하면서 인력난을 겪자 충원을 위해서 이 같은 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의 이탈, 집단 이탈 사태 이후 수달째 응급실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A병원뿐만이 아니죠.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의 건양대병원은 최근에 응급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면서 연봉 2억 7천만 원, 여기에는 퇴직금이 별도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은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연봉 4억 원을 제시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최근까지 연봉 4억 원을 제시하며 계약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긴급 채용하는 재공고를 낸 바도 있다고 하는데요. 답답합니다. 누구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죠. 이제는 좀 돌아와서 본인들의 가족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본인이 또 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의사들도.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국민이라는 제3자의 생각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작품 전시회에 낙서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정도 전인가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잡은 후에 시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여행 유튜브 채널 아이고바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바트반 그늑트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채널을 통해서 자신이 내놓은 작품의 낙서 피해를 받은 후기를 전했습니다. 그늑트는 인스타그램으로 2개의 DM이라는 게 뭐죠? 요즘에 친조어는 아니고 약자어인데 젊은이들이 많이 쓰죠. 다이렉트 메시지. 예전에는 다이렉트 메일링이라고 해서 DM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DM이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짜 계정 같았고 실명도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작품을 훼손한 범인이라고 했다며 뉴스를 보고 자신들이 화제가 된 것을 알고 사과할 필요를 느낀 것 같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는 자신들이 어리고 바보 같았다라며 사과를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았다며 이 사과가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여자는 20대였고 남자는 30대였습니다. 나는 내가 비교적 젊다고 생각하지만 어리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며 난 젊음을 그런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이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유튜버가 말한 거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넥트는 결국 낙서범들에게 경찰에 가서 자수하라고 말을 했고 이후에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그들과 직접 합의하는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고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며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보상받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한 뒤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들도 알겠다고 하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넥트는 합의금 전액을 네덜란드 한국전의 참전용사협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한편 서울의 성동경찰서는 죄물 손괴 혐의로 30대 남성 H와 20대 여성 B씨를 입건해서 조사 중입니다. 제가 그때 방송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혹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구경을 왔다가 낙서를 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닌 모양입니다. 20대, 30대. 그렇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일 오전 2시쯤에 전시장에 들어가서 물감과 색연필 등으로 지도에 오빠 사랑해 앨범 화이팅 등의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범행 나흘 만인 19일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작품인지 모르고 낙서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네요. 그래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베트남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2개의 회사인데요.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송에 휩싸였다는 소식 한번 알아보죠. 베트남에서 고속도로를 시공한 롯데건설과 포스코 ENC가 완공 6년이 지나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공사 발주처인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시공사들에게 미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 판결을 내놨으나 현지 법원은 부실 시공을 이유로 책임 보상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부터 꽝의아이 고속도로의 개별 공구를 각각 시공한 롯데건설과 포스코 ENC는 개통 6년째가 되었는데도 공사 대금의 일부를 수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수금은 6개월 전 기준 롯데건설이 86억 원, 포스코 ENC가 99억 원으로서 이자를 합해서 2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두 회사는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것도 모자라서 보상금마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2심에서 원고인 베트남 도로공사 즉 약어로는 VEC인데요. 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이라고 약자입니다. 손을 들어서 롯데건설이 70억 원, 포스코 ENC가 3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된 겁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 ENC는 2018년 9월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후 도로의 일부에서 금이 가거나 파톨이라고 그러죠. 도로가 파이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베트남 도로공사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포스코 ENC 관계자는 하자 보수를 완료했음에도 공사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한국의 시공사와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한 구간이 나뉘었는데 공사를 담당하지 않은 구간도 배상에 포함이 됐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아주 내용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원칙으로 따르면 국가 대 국가에서 발생한 부분은 일단 결제를 해주고 나머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배상을 받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보통 통례인데 뭐 그쪽에서는 오중이나 답답했으면 아니면 혹은 결제를 다 해주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니까 결제를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그리고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행기 기내로 들어가서 자리에 딱 찾아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손님들이 와서 탑승을 마치고 나서 비행기 문을 딱 닫고 비행기가 이제 그라운딩을 하게끔 하는 시간을 갖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비행기를 탑승을 했다가 이륙 직전에 저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물며 연예인이 타는 경우에는 연예인 얼굴을 보겠다고 탑승을 했다가 저 다 봤으니까 내릴게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자발적인 하기가 코로나19 이후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하기는 2019년 401건에서 2020년 코로나19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소하자 252건으로 줄었던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 2021년에는 417건, 2022년에는 542건, 2023년 52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무려 413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하기의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문제가 1399건 54.9%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일정이 변경이 돼서요 라고 해서 273건 10.7%, 가족과 지인이 사망을 해서 갑자기 내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142건으로 5.6% 등 합리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었으나 단순히 심경 변화도 389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단순 심경 변화에 속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와이프하고 말다툼을 했는데 기분 나빠서 같이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동행자와의 다툼, 막상 타고 보니까 비행기가 후졌네요. 요금 불만 등 긴급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끊고 탔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주세요. 저 내릴 거예요. 내가 이거 타고 간다고 그랬나요? 라고 하면서 내려달라고 하는 극성 팬도 있다고 합니다. 참 별세상. 다 돌아가는 일이 별일 다 있네요. 그쵸?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세계에 돌아가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으면 주변 분들과 한번 보라고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멋진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